네, 닥터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눈을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안과 전문의 노현석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노현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떤 눈 질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네, 근시와 원시, 난시와 같은 굴절 이상을 가진 경우에 네. 우리는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안경을 쓰거나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의 역할을 하는 렌즈를 눈 안에 넣어서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수술도 있는데요. 네네. 바로 안내렌즈 삽입술입니다. 어, 마이너스 8디옵터 이상의 근시이거나 각막 두께가 얇은 사람들은 라식이나 라섹 수술보다는 안내렌즈 삽입술이 권장이 되는데요. 네. 오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 주제는 안내렌즈 삽입술입니다. 라식이나 라섹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외에 다른 교정술을 원하셨던 분들 이번 시간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아까 그 안내렌즈 삽입술이 렌즈를 눈 안에 넣는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렌즈가 참 종류가 많을 텐데 안내렌즈도 종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내렌즈에는 알티산, 알티플렉스와 같은 전방 렌즈가 있고요. 네. ICL과 같은 후방 렌즈가 있습니다. 아마도 전방, 후방이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 텐데요. 네. 우리 눈을 간단히 살펴보면 가장 앞쪽에는 투명한 창에 해당하는 부위, 각막이 있고요. 네. 그 뒤편에 홍채가 있습니다. 홍채는 카메라의 조리개에 해당을 하고 우리 눈동자의 색깔을 결정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뒤편에는 수정체가 있습니다. 네. 수정체는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을 하는데 모양체라는 근육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이에 따라서 원거리와 근거리를 보는 초점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각막과 홍채 사이의 공간을 전방이라고 부르고 네. 홍채에서 수정체 사이의 공간을 후방이라고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홍채를 경계로 전방은 앞방, 후방은 뒷방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의 공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 공간에는 방수라는 물로 네. 채워져 있습니다. 네네. 안내렌즈 삽입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전방의 깊이인데요. 네. 전방 깊이라는 것은 각막의 후면부부터 수정체 앞쪽까지의 거리로 그림에서 보면은 빨간색 화살표에 해당이 됩니다. 아, 전방에 해당하는 홍채 앞쪽에 고정하는 안내렌즈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알티산, 알티플렉스이고요. 네. 홍채와 수정체 사이인 후방 공간에 위치하게 되는 렌즈가 그림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ICL입니다. 위치에 따라 종류별로 나뉘네요. 그리고 앞서서 그 라식이나 라섹이 불가능한 경우에 안내렌즈 삽입술을 하게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좀 이번 주제를 말하기 전에 이 먼저 시력 교정 수술이 어떤 건지부터 정확히 정의 내리고 넘어가 볼까요? 네.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시력 교정 수술이라 함은 네. 기본적으로는 근시, 원시, 난시 등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굴절 교정 수술입니다. 네.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이 잘 맞지 않으면 사진이 흐릿하게 찍히는 것처럼 우리 눈도 굴절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흐리게 보이게 되고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굴절 교정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시력 교정 수술의 종류도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라식과 라섹인데 이게 시력 교정술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라식, 라섹 모두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을 절삭해서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30여 년 전부터 시행되어 온 수술이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안내렌즈 삽입술이 있고요. 네. 고도근시 중에서도 매우 심한 초고도근시의 경우에는 드물게 네. 투명 수정체 적출술이라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투명 수정체 적출술 뭔가 굉장히 낯선데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눈 안에 있는 수정체는 어느 정도 굴절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수정체를 제거하고 음. 인공 수정체를 넣는 방법입니다. 음. 수정체가 있던 자리에 인공 수정체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네. 안내렌즈처럼 전방의 깊이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네. 라식 라섹이 불가능한 심한 원시나 근시의 경우에 안내렌즈를 삽입할 공간도 부족할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그 라식이나 라섹이 시행돼 온 지 벌써 30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미 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예전에 라식이나 라섹을 받았는데 그 후에 좀 시력이 더 떨어져서 안내렌즈 삽입술을 받고 싶다. 이런 경우에도 가능할까 궁금해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라식 라섹 후에 안타깝게도 퇴행이 생기는 경우에는 네. 뭐 예전부터 경우에 네. 따라서는 안내렌즈 삽입술을 시행해 왔습니다. 음. 다만 이제 안내렌즈 수술의 기본 조건인 음. 렌즈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고 네. 뭐 다른 안과적 질환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안내렌즈 삽입술은 어떤 경우에 받게 돼요? 원장님 어떤 경우에 가장 권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근시 난시가 심해서 네. 라식 라섹이 불가능하거나 네네. 각막의 두께나 모양이 라식 라섹 같은 레이저 수술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음. 또는 뭐 각막 이상증과 같은 특별한 각막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렌즈 삽입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음. 또한 직업적으로 정밀 시력을 요하는 분들, 뭐 네. 예를 들자면 아주 세밀한 도면을 본다던가 섬세한 디자인 작업을 한다거나 이 같은 경우에는 라식 라섹과 달리 해상도나 밝기, 색감의 변화가 없는 안내렌즈 삽입술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그래요. 이 안내렌즈 삽입술은 라섹과 달리 해상도나 밝기, 색감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라식 라섹은 레이저로 각막을 절삭하는 수술입니다. 네네. 레이저 기술의 발달로 레이저 빔의 크기는 작아지고 속도는 더 빨라졌고 네. 정확성도 더 향상되었지만 아무리 좋은 레이저라고 해도 절삭한 각막의 표면이 수술 음. 전보다는 조금 거칠어지게 됩니다. 음. 이런 부분에서 해상도 저하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시가 심해서 각막에 절삭약이 많았던 분들은 야간에 좀 네. 어둡게 느낀다거나 색감도 수술 전과 조금 차이를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내렌즈 삽입술의 경우에는 각막에 변화가 전혀 음음.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안내렌즈 삽입술은 렌즈를 넣는 거라서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누구나 받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뭐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가능하지만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더 이상 네. 근시 진행, 안경 도수의 음. 변화가 없는 안구의 성장이 끝난 시점 이후에 네. 수술이 가능하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을 위해서 렌즈를 넣을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음.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전방의 깊이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뭐 망막 질환, 백내장, 녹내장, 포도막염 등의 기타적인 안과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전방의 깊이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전방의 깊이가 깊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후방에다가 렌즈를 삽입하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 이 그래요? 수술 가능한 권장 전방 깊이가 이제 네네. 전방 렌즈, 후방 렌즈에 조금 차이는 있는데 네. 두 렌즈 모두 일정 이상의 전방 깊이가 있어야지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수술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술 전 주의사항과 하는 행동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수술을 받기 전에 검사도 받을 것 같고 하긴 하는데 어떤 검사를 받고 어떤 시술을 받게 될까요? 네. 굉장히 정밀한 수술이기 때문에 뭐 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기본 검사입니다. 네. 정밀 검사를 통해서 눈의 상태를 파악하고 수술 가능 여부나 수술 방법, 안내 삽입할 렌즈의 종류, 도수 이런 걸 결정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에 오차가 있으면 결과도 좋지 않고 부작용이 음.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검사가 다 끝나고 일단 수술 결정이 되고 나면 네. 안내 렌즈에 따라서는 수술 전에 미리 레이저로 홍채 절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전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홍채를 절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후방, 이 공간에는 방수라는 물로 네네. 채워져 있는데 네네. 보통 뒤쪽에서 앞쪽으로 방수가 흘러나가게 됩니다. 네. 안내렌즈 삽입 수술 후에 보통 이 방수의 흐름에 문제가 음음. 생겨서 안압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안압이 많이 오를 경우에는 눈에 손상을 줄 수 있어서 네. 특히 시신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홍채 구멍을 뚫어주는 홍채 절개술을 수술 전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절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네네. 요즘은 아쿠아 ICL이라고 네네. ICL 자체 가운데 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음음. 수술 전에 홍채 졸개술 없이도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이 수술 전에 검사를 정말 정밀하게 잘 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도 좀 준비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를 준비하는 게 음. 좋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검사, 수술 음. 전에 렌즈 착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네네. 렌즈 착용 시에는 각막의 모양이나 굴절력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네. 장시간 렌즈 착용 무리하게 할 경우에는 각막염 등 뭐 각막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간도 있잖아요. 얼마나 중단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소프트 렌즈의 경우에는 네네. 1주, 네네. 하드 렌즈는 2주, 음. 드림 렌즈 같은 특수 렌즈는 한 달 정도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런 수술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렌즈를 좀 오래 착용하신 분들일 텐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건조해지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염증까지 생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다 끝낸 후에 이 수술을 받게 될까요? 네, 뭐 심한 안구 건조증이 있거나 네네. 각막염, 결막염 등 눈 자체에 다른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고 음. 회복이 된 후에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걸 다 치료한 후에 깨끗한 눈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럼 그 수술 내용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안내렌즈 삽입술은 매우 정교한 수술이기 때문에 네. 뭐 숙련된 수술자의 술기가 필요하지만 뭐 네네. 사실 수술 자체는 백내장 수술보다는 오히려 더 간단한 수술입니다. 음. 렌즈를 눈 안에 삽입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과정에서 3mm 정도 크기의 각막 절개가 필요합니다. 수술이 끝나고 일반적으로 절개 부위에 뭐 따로 봉합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네. 각막을 절개한 부분을 통해서 렌즈를 눈 안쪽으로 넣게 되는데 음. 알티산, 알티플렉스 같은 전방 렌즈 경우에는 홍채 앞에 고정을 하는 방식으로 수술이 진행이 되고 네. ICL의 경우에는 홍채와 수정체 사이에 공간에 위치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뭐 전방이든 후방이든 간에 렌즈를 삽입하게 되면 시력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뭐 대부분 원하는 결과인 1.0 이상의 시력은 나오게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1.0 정도만까지만 나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시력이 우리가 수술 전에 안경이나 렌즈를 꼈을 때 그 시력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 만약에 교정 시력이 좋지 않았던 경우에는 네. 1.0 이상의 시력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초고도 근시나 뭐 네네. 약시 등 눈에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네. 안경이나 렌즈로도 네. 교정 시력이 1.0까지 얻을 수가 없게 되는데 네네. 이런 경우에는 안경이나 렌즈로 가능한 본인의 최대 교정 시력이 수술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라고 봐야 됩니다. 좀 약간 안타까운데요. 네. 환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싼 돈을 냈고 네. 고통을 감수해서 수술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안내 렌즈를 통해서는 근시 난시와 같은 눈의 굴절 이상은 교정이 되지만 네. 뭐 시신경이나 망막 등을 포함한 눈의 다른 부분을 음.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다른 시력 교정술인 라섹이나 라섹과 비교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다를지도 좀 음. 궁금해요. 뭐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라식 라섹 수술 시에도 네. 대부분 결과는 상당히 좋지만 네네. 각막을 절제하는 레이저 수술보다는 이제 각막을 건드리지 않는 네. 안내 렌즈가 같은 시력 교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제 음. 시력의 질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우수합니다. 아. 우리가 시력표에서 1.0까지의 시력을 실제로 또렷하게 보고 있는 경우나 네. 조금 흐리지만 네. 읽어서 맞추는 경우에 네. 측정은 똑같이 1.0으로 시력이 측정되게 되겠지만 네네. 실제로 질적으로 똑같은 시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요? 네. 같은 1.0이어도 질적으로 다를 수가 있네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술 후 주의사항도 분명 있을 텐데요. 뭐 우리가 좀 더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관리법도 알려주세요. 네. 수술 직후에는 뭐 철저한 감염 관리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눈을 3mm 정도 절개하고 음. 렌즈를 넣는 수술이기 때문에 절개한 부위가 아물 때까지 특히 네. 수술 후 1주 정도는 눈을 비비는 행동이나 아, 눈에 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네. 주의해야 합니다. 네네. 일주일 이후에도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눈을 세게 비비거나
네. 누르는 것, 뭐 이런 걸 피해야 되고 잘 때 엎드려 주무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엎드려 주무시는 것도까지. 네. 엎드려 자는 것도까지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마 뭐 환자분들 중에는 습관적으로 눈을 비비거나 만지는 습관이 있으실 텐데 이 수술을 받으신 이후에는 한 달간은 절대 신경 써서 만지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내 렌즈 삽입술 후에 혹시 모를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만일에 대비해서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요즘은 거의 없는데 네. 수술 후에 안압이 오르는 경우가 있어 여기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매우 드물지만 안내 렌즈 중 전방 렌즈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각막 내피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있고 네. 후방 렌즈의 경우에는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좀 일단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안내 렌즈를 넣은 거잖아요. 이렇게 네. 수술을 하면 혹시 이게 효과가 반영구적으로 갈지 아니면은 뭐 렌즈가 다르면 다시 껴야 될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네. 효과가 어느 정도로 가요? 특별한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 한에는 뭐 네.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좋네요. 네. 라식 라섹과 달리 안내 렌즈는 퇴행이 없기 때문에 네. 수술 후에 시력 변화가 거의 없어서 일반적으로 뭐 재교정을 위한 추가적인 수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제가 막 방금 말한 것처럼 삽입했던 렌즈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일단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백내장이 생기게 되고 네네. 백내장이 심하게 진행이 되면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데 네. 백내장을 수술하게 될 때는 삽입했던 안내 렌즈를 제거하게 됩니다. 음. 백내장 수술은 혼탁이 생긴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인데 인공수정체의 도수 조절을 통해서 렌즈를 제거해도 굴절 이상에 대한 교정은 가능합니다. 근데 원장님 혹시 그 백내장 같은 다른 안 질환이 없는데도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네, 매우 드물지만 네. 수술하고 나서 일단 렌즈의 위치가 좋지 않으면 네. 다시 위치를 잡아주거나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전방 렌즈의 경우에는 뭐 눈에 강한 충격이 오거나 외상이 있을 경우 네네. 또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홍채에 고정된 부위가 풀려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이럴 경우에는 다시 자리를 잡아주는 수술이 필요하고요. 네. 후방 렌즈의 경우에는 홍채와 수정체 사이에 이 적당한 위치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위치가 나쁠 경우에는 렌즈를 제거하거나 새로운 걸로 교체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내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눈이 나빠서 고통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뭐 각막이 얇아도 또 그리고 고도 근시인 분들도 시력 교정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라섹이나 라섹과 같은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질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안내 렌즈 삽입술에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닥터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